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은 잘 나가던 기업도 문을 닫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의 기업들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쇄신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쉐린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셨죠? 네. 이 미쉐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타이어 업체인데. 네, 맞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130년 된 글로벌 타이어 업체입니다. 네. 캐릭터도 유명하죠. 그 흰색 타이어로 이제 된 네. 비벤텀 금방 네. 떠오르실 텐데요. 그 통통한 아이들한테 미쉐린 같다 그러잖아요. 네. 미쉐린은 너무나도 유명한 전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인데 혁신을 위해서 최근 내놓은 아이디어가 눈길을 끕니다. 네. 이 혁신이 다름 아닌 자기 파괴 역발상 아이디어입니다. 처음 역발상. 들어봐요. 자기 파괴 역발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타이어를 만들어 파는 미쉐린이 최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매년 미쉐린이 개최하는 겁니다. 단순한 타이어 업체 행사가 아니라요. 전 세계 학계,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를 고민하는 모빌리티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립니다. 포럼이 열린 곳은 한때는 거대한 철도 공장이 있던 낡고 허름한 3층 벽돌 건물이었지만 2017년에 도시 재생을 통해 대형 컨벤션 센터로 탈바꿈한 장소인데요. 네. 이곳에 전 세계 수백여 명의 언론인, 기업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6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올해 포럼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릭 비네스 미쉐린 연구개발 부사장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리스 타이어요? 네. 타이어에 공기가 없이도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게 바람 정확히 빠진 어떤 공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 빠진 공. 맞습니다. 이 네. 타이어인데 공기가 안 들어가고요. 어허. 이 미쉐린이 그날 공개한 업티스 타이어라는 건 네. 이제 일반 타이어와 생긴 것부터가 다릅니다. 타이어 측면이 골판지처럼 생겼는데요. 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선풍기의 팬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동그란 타이어 안에 원래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빗살처럼 채워져서 타이어 밖에서 반대편 쪽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생겼습니다. 네. 아. 신소재를 이용해서 기존 타이어보다 더 튼튼하다고 하고요.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서 펑크가 나지도 않습니다. 야, 이거 거의 뭐 반영구적이라는 얘긴데. 네. 근데 그 이 에어리스 타이어를 선보인다는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어 회사다 보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사실 타이어가 펑크나서 자주자주 갈아줘야 이 회사 쪽에서는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하고요. 어허. 네. 뭐 중국은 6개월 만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1, 2년 정도 만에 한 번씩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근데 이 에어리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지도 않고요. 펑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에어리스 타이어가 일반화되면 타이어 수명이 획기적으로 길어지고 판매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네스 부사장도 타이어 교체나 예비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어리스 타이어는 그 타이어를 만들지 않는 회사 쪽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경쟁사에서 만든다고 말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다름 아닌 타이어 업체에서 이걸 내놨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어허. 혁신적인 신제품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기 파괴 역발상 말씀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로랑 메네고 미쉐린 최고 경영자도 파괴를 통한 혁신이라고 말했는데요. 메네고 CEO는 미쉐린이 항상 시장을 파괴해 왔다면서 기존 시장을 잃는 것에 개의치 않고 혁신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그란 타이어 안에 옛날에 공기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빗살처럼 채워졌다. 네네.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이어 같은 느낌인 약간 거죠.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런 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기 파괴 역발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이 미슐린이 이렇게 파괴를 통한 혁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이유는 전환기 생존법이라고 하는데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면 이전 시장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새 시장을 선전함으로써 수익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미쉐린 타이어가요. 과거에도 이런 혁신 전략으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1946년이었습니다. 미쉐린이 세계 최초로 그때 레디얼 타이어를 출시했는데요. 이건 회전 방향 직각으로 보강제를 넣은 타이어입니다. 그렇다 그러죠. 네, 네. 이 레디얼 타이어를 출시했을 때도 교체 주기가 길어져서 수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레디얼 타이어는 현재 이 승용 타이어 시장의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에어리스 타이어를 저희가 교체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 이렇게 많은 타이어 공장들, 타이어 이 파는 점포들은 다 어떡하죠? 큰일 그것도 났습니다. 문제네요.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파괴를 통한 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미쉐린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유 차량 시장에 뛰어드는 것. 그것 역시 파괴를 통한 혁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차량 시장은 신차 판매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 세계 1위 독일 폭스바겐이 공유 차량 서비스에 현재 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도태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 니즈, 수요 같은 것에 변화가 생기고 산업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코닥 필름도 망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영원할 줄 알았는데. 네. 예. 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또 화두로 떠오른 게 있었죠? 네, 바로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번 포럼에선 친환경 모빌리티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행사 곳곳에서 묻어났다고 하는데요. 2014년 독일 연방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 고속주행에 따른 확산까지 더하면 55%로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것도 사실 미세먼지에서만큼은 자유롭지 않다는 그렇죠.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쉐린이 기존 시장을 포기할 각오로 새로운 시장에 주력하는 건 사실 사업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동차 디자인도 바뀌지 않겠어요? 윌도 좀 바뀌고.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 기업의 CEO들의 그 골치 아픈 거 얼마나 정말 그 힘들겠습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것도 이해가 가요. 지금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신데 유튜브에서는 어. 타이어 회사 주식 빨리 팔아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만큼 타이어 비싸질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톡으로는 또 환경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또 지적을 해주신 분들 계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